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어제 클래스 추가해서 적용시켜 놨죠. 이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로 만들어 놨던 이 패키지 커넥트 테스트, 인설트 테스트, 셀렉트 테스트 이 녀석은 아예 패키지 채로 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GitHub에 남아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게 아니니까 좀 없애는 거예요. 진짜로 dbut를 사용을 해볼 건데 저는 article write 글쓰기 기능에다가 적용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머지 기능들에 적용을 해보시는 걸 시간을 좀 들여보도록 할 거예요. article write 쪽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dbutil과 CQSQL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SQL 에러 익셉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3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부합하게끔 사용을 좀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 쿼리 작성.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는 이 쿼리 작성하는 부분을 CQ와 SQL을 사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만큼 하나 그냥 남겨놓고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secure SQL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이 변수에다가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secure SQL 객체가 가지고 있는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함으로 얘를 호출해서 이 안쪽에다가 쿼리를 세팅할 거예요. 자, 여기에 물론 한 줄로 쿼리를 다 추가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우리가 줄바꿈을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줄바꿈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append를 사용해서 그냥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달라진 점. 이 증감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이어붙이기를 할 때는 이 띄어쓰기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썼어야 돼요. append 메서드를 사용해서 쿼리를 세팅할 때는 여기에 띄어쓰기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처리가 될 거예요. 대신에 이 컴마 같은 거는 빠지면 안 돼요. 이 컴마는 자동으로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컴마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러한 띄어쓰기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했던 이 쿼리를 이쪽으로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타이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잠깐만 이따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요만큼만 일단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자, 기존의 SQL, 스트링 타입의 SQL을 우리가 이어붙이기 할 때에는 그냥 문자열 이어붙이기였기 때문에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렇게 문자 더하기 변수 활용을 했었어요. 그럼 얘가 알아서 그 값인 문자열로 치환이 될 거고 문자 더하기 문자 이어붙이기가 될 거였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방식이 아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자바에서 만들어낸 이 변수를 이 어펜드의 안쪽에 사용을 할 때 이 변수가 가진 값이 들어갈 자리에 물음표를 넣어줄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타이틀, 제목에 대한 변수 값이 이 물음표 자리에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지금 구멍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프린트 F를 사용하면서 서식 지정자로 구멍을 내는 거랑 유사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물음표에 치환되어 들어갈 값을 컴마를 하나 찍은 뒤에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 물음표 자리에 치환되어 들어갈 거고 body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진 값이 물음표 자리에 치환되어 들어갈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홀다운표를 넣지 않았죠. 여기는 이어붙이기 때문에 홀다운표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얘는 홀다운표가 없어요. 했던 방식대로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CQ SQL을 사용하고서부터는 문자, 숫자 이런 데이터에 상관없이 그냥 홀다운표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변수가 가진 값만 넣어줘도 알아서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코드가 지금 얘랑 똑같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SQL이라고 하는 변수로. 대신에 여기는 사용이 이렇게는 못해요. 왜냐면
이렇게 CQ, SQL 객체로 만들어낸 이 쿼리는 이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자로 넣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녀석은 매개 변수가 스트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대로는 세팅이 안 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 방식을 쓸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쿼리를 실행시킬 게 아니라 실제로 쿼리를 실행시키는 부분은 dbutil이 담당을 할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dbutil 이 녀석은 우리가 보면은 스태틱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객체, 별도의 객체화하지 않고 메서드를 바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butil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 자리에 불러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인자로 con 들어가 있고요. SQL 들어가 있는데 이 con은 상단에서 만들어진 접속 정보에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SQL 같은 경우는 방금 CQ SQL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로 조립한 쿼리가 되겠죠? 이 녀석들을 인자로 넣어주면 이 insert가 알아서 이 안쪽에 보면은 prepare statement와 result set을 사용해서 쿼리를 날려주는 작업을 얘가 한다. 우리는 이제 메인 메서드에서 직접적으로 쿼리를 실행해줘 라고 부탁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자원과 result set이라는 자원을 여기서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변화를 좀 더 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직접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캐치 블럭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캐치에 대한 처리도 얘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코드를 또 변경을 해보자면 이 녀석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얘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트라이 블럭도 사라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간결하게 변하게 돼요. 지금 이만큼 트라이 캐치에 감싸져 있던 게 이 쿼리로 변경이 됐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작업은 그대로 이어져 가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얘를 쓰지 않을 겁니다. 이 last article id라고 했던 이 녀석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얘는 썼던 이유가 뭐냐면 몇 번 게시물이 생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출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게시물은 이 번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죠. 얘는 프로그램이 꺼졌다가 켜질 때마다 다시 만들어지는 녀석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게시물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했었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처리가 됐군요. 그랬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제대로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다른 수업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작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날리고 갈게요.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날리지 말고 아예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했다가 다시 만들면서 게시물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냐면 컬럼도 좀 달랐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걸 사용을 할 수 있느냐? insert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int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일단 기본값 -1이 들어가 있다가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처리를 다 마치고 나서는 id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 id가 여기서 재할당되고 있죠.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자, insert라고 하는 녀석은 애초에 우리가 insert 쿼리를 여기다가 실행을 하면 결과가 없죠. 실제로 결과가 남지 않아요. 그냥 메시지만 남습니다. 몇 열에 적용되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남게 되는데 얘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 insert라고 하는 녀석은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result set을 사용하고 있어요. 얘가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가져옵니다. result set에다가 이 쿼리가 실행되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거에서 get int rs result set에 들어있는 next를 실행한 이후에 get int를 통해 누군가를 꺼내오고 있죠. 그걸 id한테 세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nsert를 실행한 이후에 insert 쿼리를 날린 이후에 그 insert로 인해 데이터가 변경된 오토 인크리먼트 증가값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증가된 게시물 번호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 기능을 메서드가 그냥 안에다가 같이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id라고 하는 이 여기서 리턴하고 있는 인트값, 리턴되고 있는 이 id는 마지막 게시물 증가된 번호를 알려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녀석을 쓸 필요가 없이요. 이런 걸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이 이 insert 쿼리를 실행한 결과로 id를 하나 받아내면 되고요. 그렇게 받아낸 id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insert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id는 정상적으로 리턴되지 못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insert가 제대로 됐다면 이거는 증가된 게시물의 번호를 가져와 줄 겁니다. 자, 테스트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 게시물이 없는 상태니까 리스트를 하면 없어요. 여기서 write를 진행을 하면 자, 1번 게시물이 쓰여졌죠. 자, write를 또 합니다. 그럼 2번 게시물이 쓰여지겠죠. 게시물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실행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티클 리스트 하면 두 개 남아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티클 write를 하면 우리가 last article id를 사용할 때는 1번 게시물이 작성되었다라고 떴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3번 게시물 마지막으로 증가된 번호를 프로그램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이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마지막으로 증가된 이 3이라고 하는 결과를 갖다 줄 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last article id는 일단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방금 해결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write에다가 적용하는 거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데이터가 여기에도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처리한 코드를 이제 커밋을 하나 남겨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을 참고해서 다른 기능들, 리스트,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이 녀석들에 순차적으로 다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녀석 prepare statement랑 result set은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제가 얘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커밋을 남겨 드릴 거예요. 대신에 얘를 지웠기 때문에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러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 에러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수정을 했다면 이 에러가 당연히 문제없이 해결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수정이 안 됐다면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이 에러를 해결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하나 남겨 드릴 겁니다. 제가 커밋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커밋은 완료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참고해서 수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능은 이제 리스트,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이렇게 총 4가지가 남아 있는데 하나씩 좀 처리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리스트 기능에 우리가 쿼리를 세팅하고 있던 부분 일단은 쿼리가 세팅된 부분은 제가 라이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CQ, SQL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줘야겠죠? 자, 저는 이 녀석 그냥 가져와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쿼리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세미콜론 안 써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 쿼리를 날리고 있던 이유가 게시물이 있나 없나를 얘는 리스트죠. 리스트는 그냥 게시물을 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쿼리를 날리고 있었는데 자, PSTMT랑 RS 우리가 직접 사용할 거 아니니까 제거해 주도록 하고요. SQL exception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ry 블럭도 역시 제거를 해 주도록 하고 이제 result set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반복문을 돌리는 과정 또한 여기서 직접 처리할 게 아니겠죠? 제거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dbut를 사용해서 일단 쿼리를 날려보도록 하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select rows
왜냐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로스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자, 이때 이 select rows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return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리스트 맵 타입의 return이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이 결과를 받아다가 결국 출력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당연히 return의 결과는 받아줘야 돼요. 받을 때 타입이 return 타입과 동일하게 리스트 맵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아티클 리스트 맵 정도로 그냥 하나 지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리턴을 얘가 받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결과를 우리는 이 변수를 사용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넘어오는지 우리는 당장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작업을 해보실 때 궁금하셨다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알려드릴 건데, 자,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를 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녀석이 result set 타입으로 넘어올 때 컬럼 이름이 키가 되어서 한 줄 한 줄의 데이터가 result set으로 보관이 되어 압축이 되어 넘어온다라고 했었죠. 자, 이 개념은 지금 리스트 맵으로 바뀌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결국 한 줄의 데이터를 우리가 맵 객체로 묶어서 그걸 리스트에 보관하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자, 근데 리절트 셋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 우리가 키에 해당하는 부분이 컬럼명이었는데 맵을 사용하는 이 시점에서도 동일해요. 맵도 결국에는 키와 밸류가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이 맵에서도 해당 데이터를 찾을 때 키는 컬럼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에 각각 한 줄의 데이터가 맵으로 저장이 될 건데 그 맵 데이터의 안에는 키가 컬럼명, 그 컬럼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밸류로 세팅이 되어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넘겨받은 이 아티클 리스트 맵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 리스트라는 기능에서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작업 하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작업이냐면, 자, 이 녀석은 애초에 리스트 안에 맵이 들어있는 형태로 우리가 넘겨받은 거죠. 자, 이렇게 넘겨받은 녀석을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 이 여기 말고 여기서 만들어냈던 articles에다가 압축을 해제한 뒤에 다시 저장할 거예요. 근데 이 녀석한테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article list map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맵 객체들을 하나의 아티클로 재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하나 할 겁니다. 자, 일단 article list map이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리스트, 수대할 수 있는 요소고 그 각각의 데이터가 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맵 타입으로 향상된 포문을 하나 돌릴 거예요. 이름은 아티클 맵이라고 진행을 할 거고, 자, 리스트 맵으로 가져온 녀석을 한 줄 하나하나의 맵을 각각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향상된 포문을 하나 사용을 했고요. 자, 이 안쪽에서 제가 처리할 건 뭐냐면 이렇게 압축을 해제한 맵 객체를 아티클로 재조립하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티클스에 추가할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맵을 사용해서 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해한 이후에 그 분해한 데이터로 아티클로 재조립을 할 것이다. 사실 이 과정을 하지 않아도 출력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얘를 아예 생략을 하고 이 녀석을 활용해서 게시물 있나 없나 따져보고 출력하고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아티클 리스트 맵은 결국엔 리스트니까 순회할 수 있는 요소겠죠? 그럼 0번방, 1번방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을 사용해서 이 쿼리를 실행시키면 돼요. 자, 일단은 보자면 아티클 리스트 맵의 사이즈가 0이면 게시물이 없습니다죠. 아티클 리스트 맵은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을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DB util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select lows라고 하는 이 녀석이 데이터가 없을 때 널을 주는지 아니면 널이 아니라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를 주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녀석 select rows 이 녀석이 메서드는 return 타입을 리스트 맵으로 가지고 있는데 리턴하는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rows라고 하는 녀석을 리턴하고 있어요. 근데 이 rows는 누구냐?
우리가 이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내고 있는 이 변수예요. 이 변수는 어떠한 과정 처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하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로스가 리턴이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이 널이 리턴되는 일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애초에 비어있는 걸 만들어 놓고 얘를 재할당을 하거나 재할당을 안 하거나 어쨌든 얘를 리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로스가 재할당을 받으면 여기 애들을 통해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그러면 추가가 된 리스트가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애드가 한 번도 되지 못했다면 그때는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가 넘어갈 거니까 이거 사이즈 가지고 검색하는 게 조건을 따져보는 게 올바른 조건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게시물이 없는 거 판단을 했다면 출력을 보여줄 건데 자, 이 출력을 보여줄 때 아티클스를 순회할 게 아니라 아티클 리스트 맵 이 녀석을 순회를 해야겠죠? 얘를 순회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아티클이라는 녀석이 이걸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왜냐면 이 녀석은 맵들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각각 한번 반복문이 돌 때마다 요 안에 들어있는 맵들을 여기다 꽂아줄 거잖아요. 그러려면 타입을 잘 매칭을 시켜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출력할 때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get이라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이 안쪽에 들어있는 키 데이터를 키로 꺼낼 수 있어요. 키랑 밸류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은 항상 키 가지고 데이터를 꺼내오고 키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다가 id 꺼내올 수 있을 거고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get 메서드를 또 활용해서 여기는 제목이겠죠? 그러면 타이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밑에 있는 에러 때문에 테스트를 못 해보니까 그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prepared statement 변수를 잠깐만 다시 만들게요. 이 변수만 있어도 사실 테스트는 가능할 거기 때문에 result set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만 진행을 하고 다시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티클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거니까 이거 제거해주고요. 테스트. 자, 아티클 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게시물이 잘 나왔죠? 이렇게만 해도 데이터를 보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처리한 게 별다른 추가적인 코드 작성 없이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더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아티클 리스트 맵이 됐든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 근데 그게 게시물일 때 게시물을 여러 개를 가져오는 작업 혹은 게시물을 한 개만 가져오는 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능 만들어 놓은 거에서 반복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곳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이 맵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맵이 가지고 있는 이 녀석들을 각각 따로따로 접근하는 건 코드가 불편해져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때 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 정의 객체 아티클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기능들이 나오면 항상 편하게 아티클로 작업할 거야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거냐면 아까 하려고 했던 이 녀석을 다시 풀어줄 거고요. 얘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코드로 좀 돌려놓고 하도록 하죠. 얘만 잠깐 잘라내게 해놓고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요. 위에다가 에러를 없애기 위해 다시 이거 잠깐 붙여넣기 해놓고 자, 여기서 어떤 처리를 할 거냐면은 아티클 객체로 재조립을 할 거예요. 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아티클 타입으로 다시 재조립을 할 거다. 근데 아티클 타입은 우리가 지금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id 값, 날짜, 작성일 값, 수정일 값, 제목 값, 내용 값 해가지고 각각의 변수들을 여기다 넣어주고 있죠. 생성자를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해선 맵이 가지고 있는 get을 사용해 id
그다음에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또 get을 사용해서 뭐 argdate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꺼내서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를 꺼내서 넣는다라는 이 과정은 결국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반복적으로 코드를 길게 쓰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아티클을 사용하는 건데 아티클을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애초에 얘는 생성자에 아티클 맵을 인자로 넘겨줄 수 있게끔 생성자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아티클에다가 생성자를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에 맵 객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매개 변수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 맵을 넘길 때 이때는 아티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녀석이 일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값 할당의 과정을 여기서 처리할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id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 앞으로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낼 때는 항상 생성자에다가 우리가 인자로 값을 다 꺼내서 분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맵 객체 자체만 여기다 넘겨주면 알아서 얘가 아티클 객체로 변환을 시켜줄 거다. 이런 과정을 좀 편의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얘가 지금 당장 뭐라고 합니다. 얘가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는 이건 사실 아까 전에 여기다가 쭉 나열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할 텐데 제가 끝까지 적지 않아서 에러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에러가 명확하게 발생하고 있죠. 자, 이 에러는 왜 발생하는 에러일까요? 이건 한번 유추를 해보실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아티클 맵은요. 키가 스트링 타입이고 밸류는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근데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get으로 get 메서드를 써서 꺼냈어요. 그럼 이 맵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는 결국에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오브젝트 타입을 int 타입의 변수에게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타입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오브젝트는 int가 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 이거 괜찮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get id라는 키로 가져온 이 데이터는 int 타입이 맞아 라고 우리가 수동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오브젝트 타입을 다룰 때에는 항상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맵은 왜 밸류를 오브젝트로 받을까요? 애초에 DB util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넘겨받은 데이터를 왜 굳이 리스트 안에 맵으로 받아야 될까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우리가 컬럼들마다 id는 int, argdate는 datetime, 얘도 datetime, 얘는 바차, 얘는 텍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하죠. 컬럼마다 다 다른 타입이 존재해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하나의 맵 객체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다 여기다가 맵에다가 보관을 해서 자바 쪽으로 넘겨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얘가 맵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오브젝트가 아니면 못 받아요. 만약에 int로 받겠다라고 해놨으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못 들어오겠죠. 근데 스트링으로 받겠다라고 했으면은 받아지긴 할 테지만 이 데이터를 int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올바른 타입, 지금 어떤 타입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받아내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티클 쪽에 있는 이거 나머지를 다 형변환을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제가 이 argdate와 updatedate의 형변환을 스트링으로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이거 문제 생깁니다. 지금은 애초에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놓은 것도 스트링 타입이고 이 녀석들의 타입이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을 때 올바르게 변수의 값을 넣으려면 당연히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타이틀과 바디 역시 스트링으로 형태를 변화시켜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인자로 넘어간 뒤에 아티클 객체로 조립이 돼서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완성된 녀석을 아티클스에다가 애드를 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제가 아티클스를 아까 주석 걸었던 걸 다시 살려놨기 때문에 이 녀석한테 지금 애드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반복문을 거쳤을 때, 이 반복문이 수행이 됐을 때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라면 어떤 경우에요? 애초에 아티클 리스트 맵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다. 얘가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 반복문이 실행이 안 될 거니까 그럼 밑으로 바로 코드가 내려오면 얘는 비어있는 어레이 리스트니까 사이즈가 0이 맞죠? 그리고 이 조건문을 뚫고 밑으로 코드가 내려갔다면 아티클스의 add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add된 녀석을 우리가 출력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클 리스트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생겼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local date time 어쩌고 하고 있어요. cannot be cast. 이건 형태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니 스트링이 나왔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local date time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넘겨져 왔는데 그걸 지금 네가 스트링으로 바꾸려고 해. 스트링으로 형태를 바꿀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좀 전에 작업했던 여기 얘네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아티클 리스트 맵으로 가져왔고 반복문이 돌면서 아티클 맵으로 넘겨받아진 이 녀석은 REGH라는 키로 업데이트 데이트라는 키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스트링으로 형태를 변환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얘는 변환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를 올바르게 형태를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얘는 local date time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이렇게 변환시킨 데이터를 여기다 넣으려면 이 변수들의 타입도 당연히 얘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 reg 데이트와 update 데이트라는 변수들은 실제로 날짜 및 시간 데이터가 맞잖아요. 그러면 이 타입을 쓰는 게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 녀석, 이 생성자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주석을 혹은 그냥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게터세터 쪽에서도 뭐라고 하죠? 이거 리턴 타입 때문입니다. 이러면 게터세터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게터세터만 만드는 방법도 배웠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없고요. 지금 밑에 에러가 발생한 거는 아티클 이 형변환 때문이에요. 이렇게 처리됐던 거 이거 다 맞춰줄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쪽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다 종료를 한 건데 이 부분만 좀 압축을 시키도록 할까요? 이거 굳이 객체 만들어서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만들면서 바로 애드 시키는 거 처리해 주도록 하고요. 그럼 리스트는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작성일에 대한 데이터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보여주도록 하죠. 보여줄 때는 %s 가지고 하면 돼요. 여기서 보여줄 때는 말은 작성일이지만 수정일로 보여줘 볼까요? 그럼 리스트가 변경되었을 때 실제로 수정된 날짜가 리스트에 나타날 거니까. 근데 뭐 사실 이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디테일 바로 또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죠. 얘네들도 다시 제거를 좀 하고 여기서 끊고 커밋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실 때 구간을 나누기가 편하니까. 자, 리스트 작업한 거 한번 끊어냈고요.
다음에 이어서 이제 디테일 바로 처리해 보도록 하죠. 자, 디테일 쪽에 넘어와서도 우리 트라이 필요 없어진 거 알죠? 트라이 제거해 주고요. 밑에 캐치블럭 필요 없어진 거 아니까 제거를 할 건데, 이거 트라이를 좀 살려놓고 캐치를 좀 따로 만들까요? 왜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캐치는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 녀석을 위로 좀 올려줄게요. 이렇게. 이러면 ID 입력받은 거 잘라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컨티뉴 같은 거 하나 달아주면 무난하게 이거 나오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은 줄바꿈 잘 신경 써주고 허리 세팅하는 것부터 바꿔볼까요? 이것도 위에 있는 이 녀석을 좀 가져오도록 하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쿼리, CQ SQL을 사용해서 쿼리를 세팅할 때 조금 다른 방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 클래스 안에 만들어져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사용이 가능한 방식인데 CQ SQL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에는 from이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서 그 밑에서부터 어펜드를 통해 쿼리를 세팅을 할 거냐, 아니면 이 from 메서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 nem과 동시에 어펜드를 진행을 할 거냐의 차이예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죠. 동일한 겁니다. 얘를 호출을 해도 결국에 이 안에서 객체를 만들면서 어펜드를 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객체 만들고 쿼리 세팅, 얘는 객체를 만들어 내면서 쿼리 세팅,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where id 부분 쿼리 세팅 해주고 여기다가 물음표 하나 뚫어주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값도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죠. 이러려면은 이 녀석이 try catch 바깥에 만들어줘야 되니까 -1 같은 거 먼저 처리해 놓고요. 여기서는 재할당 받은 걸로 처리를 해주고 써주겠습니다. 자, 그럼 쿼리는 세팅했으니까 이제 쿼리를 날려주는 dbutil 불러내야겠죠. 얘를 불러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얘는 상세복이라 게시물 하나만 조회를 할 거니까 select row 진행시킬 거예요. 자, select row 이 녀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가보니까 map이라는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네요. 이 녀석도 보면 결국에 일은 얘가 해요. select rows가 해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리턴되는 이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맵 객체 혹은 값이 들어있는 맵 객체가 넘어갈 것이다. 널로 검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티클 맵으로 하나 만들어서 맵 타입으로 만들어서 하나 받아주고요. 자, 이렇게 받아낸 다음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 녀석을 사용해서 지금 이 게시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같은 거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아 보여주고 명령 입력 받으러 가고, 존재한다면 그냥 그 게시물에 대한 상세보기 진행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맵 객체를 아티클 객체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쵸?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낼 때 맵을 사용해서 아티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RS를 사용하는 부분 필요가 없을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코드 변경할 필요 딱히 없겠죠. 그리고 밑에 출력하는 부분도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조건을 여기다가 적어준 다음에 아티클로 재조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아티클 맵 가지고 얘 가지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널 가지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맵이 비어있냐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isEmpty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맵 객체에는 사용이 가능한 메서드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맵이 비어있는지를 따져줄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둘 다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군요. 이러면 우리가 올바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맵이 비어 있는지를 한 번 더 따져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맵이 비어서 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데이터를 가지지 않은 채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에러 때문에 테스트가 안 되죠. 이거 지우지 말걸. 얘 때문에 자꾸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prepared statement. 그리고 여기 부분 이거는 주석을 좀 걸어서 일단은 에러를 없애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데드코드라고 나오죠. 노란 줄이 뜨여 있고요. 쓰여져 있고 데드코드라고 나와요. 근데 얘가 왜 데드코드냐면 이 검증이 안 돼요. 이 조건문은 실행될 수 있는 확률이 0%예요. 0%. 이 검증이.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 바로 윗줄에서 객체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한다면 널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널 가지고 검증하죠. 그럼 올바른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식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 제가 아까 전에 한 번 더 보여드렸던 이거 다시 돌려놓고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뭐야 이 상태까지밖에 안 와? 그러면 그냥 타이핑을 하죠. 이거를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아티클 맵이 비어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어있지 않다면 그때 아티클로 재조립을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줬어야 되네요. 반대로 해도 이걸 밑에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티클 맵으로 아티클 객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비어있는 경우에 맵이 비어있는 상태로 넘어온 경우에는 여기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거예요. 아니다. 널 포인터는 안 나오겠네요. 널은 아니니까. 근데 이 녀석이 이러한 값을 가져오지 못해서 볼까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존재하지 않는 글, 4번 글 같은 거 보겠다라고 하면 이 널 포인터가 나오는군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겨요. 가져와야 되는데 이 녀석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예상하고 제가 코드를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맵이 비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이걸 가지고 게시물이 있나 없나 체크한 다음에 아티클로 재조립을 해주고 그 다음 재조립된 아티클을 사용해서 출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꿔놨으니까 이제 문제없이 걸러줄 거예요. 4번 게시물 없는 거 없다고 잘 나오고 있고 있으면 있는 거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를 가져온 이 부분에 t라고 하는 이 글자가 불편하게 하나가 쓰여져 있어요. 얘는 이제 시간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포매팅을 사용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걸 없앨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걸 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다른 기능부터 마저 해보도록 하죠. 이제 디테일까지 했으니까 모디파이랑 딜리트 진행 더 추가로 진행할 건데 얘네들은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하죠. 자, 그러면